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시와 공연이 취소되면서 예술인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립된 일상을 환기하는 전시와 온라인 소통으로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찾아가는 예술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9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온라인에서 개막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년 내내 박람회를 운영한다는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에 나섭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인프라를 활용해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16일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의 날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축제나 전시 또 공연 등이 취소되면서 지역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네, 위기에 놓인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의 한 작은 마을, 골목길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오래되고 낡은 담벼락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화시설이 문을 닫고 전시회는 취소되고 있는 상황.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작가들에게 벽화 그리기 작업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좀 앞으로 이렇게 좀 예술가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 차원에서. 실제로 코로나19는 지역 문화예술계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의 도내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지난 2년 동안 예술인들의 연간 가구 총수입은 3,200여만 원에서 2,700여만 원으로 평균 500만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용과 영화, 방송 등 공연 예술 분야는 1,000만 원 이상 수입이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는 예술인 복지 관련 조례를 만들고 피해 조사와 창작 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단순 지원이 아닌 비대면 인프라 등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비대면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기술적으로 좀 많은 이제 그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기자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오랜 감염병 사태로 지쳐있는 도민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문화예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전시나 공연을 보러 간 게 꽤 오래전의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자영업자만큼이나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객을 만나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거대한 캔버스의 소양강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갤러리 한가운데를 차지한 자작나무 숲은 손끝이 시린 계절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자폐성 장애라는 다름을 뛰어넘고 자신만의 시각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이장우 작가의 개인전이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춘천이나 경포나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서 잘 그리고 있고 강릉에서 지난 2017년 첫 전시를 한 후 강원도를 여행하며 만난 일상과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그림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탁 트인 자연 풍광을 선물합니다. 당장 가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라도 강원도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계절의 변화 그리고 그 강원도 자연의 다양한 색을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시장 인원은 최소화하고 출입자 관리를 강화해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고립된 일상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생존 방식을 찾아가는 예술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랭지 배추밭이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은하수 관측 명소로 유명해진 곳.
강릉에서 활동하는 래퍼 엘리펀디가 명소들을 모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고향인 강릉에서 10여 년째 활동하며 주문진과 경포 호수공원 등을 힙합의 그룹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되자 최근에는 무대 밖으로 나와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SNS 채널에서는 대중교통 없이 걸어서 명소를 찾고 바다가 유명한 강릉에서 바다 없는 여행을 하는 래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요즘은 그 개인 창작물을 좀 더 발표하는 방식,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인 공연 예술계. 예술가들이 위기를 견디고 관객을 만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올해로 9회를 맞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온라인에서 개막했습니다. 강원도는 14일 원주 오크밸리에 마련된 메인 스튜디오에서 개막 행사를 갖고 17일까지 나흘간의 본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최초 개발된 축구장 220개 면적의 온라인 입체 가상 전시 플랫폼에서 이뤄지는데요. 힐링과 치유를 테마로 한 가상공원에는 8개 주제관에 338개의 기업 부스가 마련되며 1000여 개의 제품을 가상 전시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연계됐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1년 내내 박람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접경지역 10개의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시장 군수협의회가 전국 단위 체전의 접경지역 개최를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13일 정기회의를 열고 국방개혁 2.0으로 지역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며 위기에 직면한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해 대도시에서 주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접경지에서 분산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에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등 전국 단위 5개 대회가 열리게 되면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회는 전국체전 유치 건의문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 올 가을 첫 한파 특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작물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수확기를 앞둔 밭작물과 과수 등 농작물의 저온 피해가 예상된다며 한파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장, 무와 배추는 냉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집과 부직포 등으로 덮어주고 재배시설이 찢어진 비닐은 보수해서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18 강원도 평창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우면서 감동과 평화로 전 국민이 화합하는 계기가 됐었죠. 네, 평창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강원도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관광마케팅과의 남진우 과장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먼저 강원도가 2022년 베이징에서 개최될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 기반이 되었던 우수한 훈련 시설과 부대 인프라 등 우리 도가 보유한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서 곧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에 참가를 준비하고 있는 각국의 전지훈련단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 동계 스포츠와 강원 관광 활성화의 활로를 찾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는 이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해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일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 평창군, 그리고 2018 평창기념재단 등 4개 기관이 뜻을 모아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연계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와 평창군 등 이제 4개 기관이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해 이제 협력을 하게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 4개 기관은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외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훈련단의 입출국 수속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훈련단의 도내 숙박, 의료 등 시설 이용 시 편의 지원을
공동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협약을 통해서 강원도 평창이 세계적인 동계 스포츠 전지훈련지로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강원도가 얻게 될 기대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 도는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베이징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최첨단 훈련 시설, 그리고 코로나 방역 시스템 등 대참가를 준비하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전지훈련단 유치를 통해서 동계 스포츠와 관광 인프라 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선보이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효과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이번 전지훈련단 유치를 계기로 평창 올림픽 유산인 경기시설과 관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동계 스포츠 활성화와 함께 강원도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관광 마케팅과 남진우 과장이었습니다. 강릉시가 관내 한 호텔에서 현실판 오징어 게임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행사 진행을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강릉시 보건소는 행사를 기획한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측에 오징어 게임 관련 이벤트를 하지 말 것을 통보했습니다. 시는 행사가 예정된 오는 24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하향이 돼도 숙박시설 주간 파티나 행사는 금지 수칙으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전체 인구의 8.3%인 3,160여 명으로 한 사람당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카드형 지역화폐인 별빛 고운카드로 지급되며 12월 31일까지 영월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40억 원의 지원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급됩니다. 이번 예산은 강릉시 의회 임시회를 거쳐 오는 22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승용자동차 기준 30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차량 한 대당 최대 1,320만 원으로 오는 12월 1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서 지원되는데요.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최소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나 법인이며 2대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부부가 각각 한 대씩 신청도 가능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설 유치원 2곳과 특수학교를 신설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와 강릉 회산동 지역에 들어서는 단설 유치원은 6학급 100여 명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22년 3월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19학급 규모의 특수학교를 신설해 동해시와 삼척시에 장애 학생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강원경찰청이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교통경찰 80여 명으로 순찰대를 구성해 공사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근로자 안전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인데요. 한국도로공사가 조사한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고속도로 내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건으로 44%가 10월과 11월에 집중됐습니다. 평창미술인협회가 주최하는 제16회 평창이야기전이 오는 17일까지 평창군 진부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평창 지역 작가 24명의 작품 40여 점이 전시됩니다. 평창미술인협회는 2012년 창립 이후 해마다 평창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